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병원 중에서도 산부인과와 치과에 가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치과는 치료기구에 누워서 고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이가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치과 치료를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치아관리이고 정확한 관리 방법을 모르다 보니 치과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치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치아 양치질로는 충치를 피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질과 치아 관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치아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치과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관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평상시에 적당히 양치를 하면서 자주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을 당연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질하는 올바른 치아관리 방법을 실천하시므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어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아 양치질의 부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치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3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양치하는데 왜 충치가 생기고 치과에 자주 가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 문제는 치약에 있습니다. 치약은 일종의 연마제입니다. 연마제인 치약은 치아에 묻어있는 음식물의 찌꺼기를 긁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칫솔을 아무리 정확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끼어있는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고 남아있는 세균이 입안에서 다시 증식함으로 충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양치질을 상하 아래 위로 한다고 하나 역시 어려운 방법입니다. 더욱이 바쁜 일상에서 정확한 양치질을 어렵고 대충대충 치약으로 하다 보니 충치가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고 치과를 자기 집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가 넘쳐난 요즘에는 각종 가공식품이나 탄음식들은 치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충치를 막기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치약으로 은수저를 닦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연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분 동안 치약 연마제로 치아를 닦는 자체가 이를 상하게 하는 잘못된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치약을 사용하는 이상에는 음식물 찌꺼기나 입안 세균을 하루에 3번 모두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없고 각 사람의 양치 습관에 따라서 또한 치아가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치아 관리를 하면서도 충치가 생기고 치아 마모로 인하여 시린이가 되고 치과에 자주 가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치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충치와 치아 마모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치아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칫솔을 미세모나 초미세모 칫솔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치아 관리에서 사용되는 칫솔의 솔이 부드럽지 않은 일반 칫솔로는 치아가 마모가 됩니다. 강한 칫솔 위에 치약을 묻혀서 양치질하면 이가 상하거나 마모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칫솔을 미세모나 초미세모 칫솔을 사용할 때 치아가 상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손에 힘을 주어 양치를 하다 보면 치아가 더 잘 마모가 됩니다. 즉 미세모나 초미세모 칫솔을 힘주지 말고 부드러운 양치질로 건강한 치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금니 중심으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치아 숫자는 전체 32개에서 어금니가 상하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니나 송곳니 거의 충치가 생겨나지 않고 입안에 있는 어금니에서 주로 충치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어금니를 주로 닦는 양치질 습관을 들이면 충치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를 닦다 보면 어금니에 충치가 생기기 쉬운 양치질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어금니를 약 70%, 앞니나 송곳니를 약 30% 정도로 배분하여 양치를 하면 어금니의 충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입의 안쪽에 의착이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잘 되고 충치가 잘 생기는 어금니 중심으로 이를 닦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니나 어금니는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 입안의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어금니 중심으로 칫솔질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매일매일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로 어금니에 충치가 발생하고 치과에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칫솔 자체가 세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칫솔을 살균기에 넣지 않고 양치질을 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면 칫솔에 끼어있는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에 의하여 칫솔에 세균이 증식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증식한 칫솔 사용함으로 충치가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칫솔 후에 칫솔을 무심코 놔두면 세균 양치를 하게 되고 열심히 양치를 한다 해도 충치가 생겨나고 치과에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소금물 양치질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워서 볶아 빻은 고운 소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염전에서 생산된 자연상태에서 만든 자연소금, 김장용 소금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굵어서 치아에 손상이 갈 수가 있고 각종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된 구워서 볶아 빻은 고운 소금을 사용하셔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런 고운 소금은 주방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칫솔에 묻혀서 양치질로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금 양치질이 아니라 소금물 양치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치과 전문의까지도 칫솔에 소금을 묻혀서 양치하면 치아에 손상이 온다고 합니다. 소금 알갱이가 강하여 치아의 상아지를 상하게 하므로 소금을 사용하여 양치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워서 볶아 빻은 고운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칫솔에 고운 소금을 묻혀서 입안의 어금니 아래쪽부터 칫솔질을 시작하면 고운 소금이 입안에 고여있던 침과 닿는 순간에 녹아서 소금물로 변하여 소금물 양치질이 되는 것입니다. 고운 소금이 계속 칫솔에 묻어있어서 사포같이 치아를 갈아내는 것이 아니라 침에 의하여 순식간에 고운 소금이 소금물로 변하면서 치아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소금물 양치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금물 양치질의 6가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금물 양치질은 충치를 근원적으로 없애줍니다. 입안의 충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소금물에 의하여 완전 사멸되어 충치 예방을 확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약 양치질은 칫솔에 닿지 않는 부분은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충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물 양치질은 소금물 자체가 멸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칫솔이 안 닿는 부분에 남아있는 세균을 소금이 소독함으로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을 모두 사멸시켜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충치를 근원적으로 막아줍니다. 하루에 3번 소금물 양치질이 충치 예방에 정답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치로 인하여 치과에 갈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즉 소금물에 치아를 하루에 3번 담근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한 소금물 양치질은 치아가 쪼개지거나 충치로 인공치아를 씌웠을 때 그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인공으로 씌웠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래 사용하다 보면 세균이 인공치아 틈새로 들어가서 통증이 생기고 치과에 가서 다시 치료하거나 인공치아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치료를 씌워서 사용하다가 통증이 있을 때 그 치아 주변에 하루에 3번 정성껏 소금물 양치를 하면 저절로 통증이 사라지고 낫게 됩니다. 인공치아 틈새 사이를 소금물이 들어가서 소독하여 세균을 없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충치로 진행되지 않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씌운 치아를 몇십 년이나 평생을 사용한다고 하고 이는 세균을 소독하는 소금물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의한 세균 멸균은 혀의 백태 끼는 것까지 막아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소금물 양치질이 충치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로 소금물 양치질은 치아 마모를 막아줍니다. 치아 양치질의 가장 큰 단점이 치아의 마모와 손상입니다. 그러나 소금물 양치질은 치아에 묻어있는 소금물 찌꺼기를 닦아내는 역할만을 합니다. 칫솔을 미세모로 사용하여 소금물 양치질을 하루에 3번의 양치질은 치아 손상이 전혀 없게 하여 치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로 소금물 양치질은 입안을 상쾌하게 합니다. 치약 양치질은 양치질 후에 입안의 치약 냄새로 인하여 불쾌감이 남아있게 합니다. 그러나 소금물 양치질은 양치질 후에 입안이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을 주는 좋은 느낌을 줍니다. 또 소금물은 입안 냄새를 제거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넷째로 소금물 양치질은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소금물을 입안에 넣고 양치하면서 저절로 기관지를 소독하게 되어 감기를 예방하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일부러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기관지를 소독하여 감기가 들렸을 때 치료와 예방을 하였습니다. 소금을 양치를 할 때 진한 짠맛이 날 정도로 고운 소금을 칫솔에 묻혀 양치를 하고 입안을 헹구면 자연히 기관지가 소독되어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다섯째로 소금물 양치질은 칫솔의 세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3번 칫솔을 소금물에 담그면 칫솔에 묻어있는 세균이 사멸되고 세균의 증식을 못하게 하므로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컵에 소금물을 만들어 놓고 칫솔을 항상 소금물 컵 속에 넣어놓고 칫솔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소금물 양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칫솔의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여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게 되고 충치를 막아줍니다. 여섯째로 소금물 양치질은 풍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풍치에 의하여 많은 고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잇몸의 염증에 의하여 평상시 소금물에 하루에 3번 양치를 하면 염증이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충치는 저절로 낫거나 사라집니다. 어떤 노인은 풍치가 들려 고생하면서 진작 소금물로 양치를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7째로 치석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치석이란 결국 세균 찌꺼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나 평상시 소금물 양치질로 세균을 하루에 3번 살균시키면 치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저희 경험으로 소금물 양치질을 한 후에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석 제거를 위하여 치과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금물 양치질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금물 양치질의 효능은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간 직접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린 것입니다. 치약 양치질 할 때는 종종 치과에 다녔으나 우연하게 배운 소금물 양치질을 시작한 이후로는 치과에 거의 갈 일이 없는 치아 건강관리에 가장 좋은 효과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의 건강관리에서 치아 건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좋은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치아가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생활 그리고 미용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에서 대략 30%를 치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충치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게 될 때 치아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치아 관리를 하지 못할 때는 충치 발생과 함께 치과 치료에 많은 통증과 시간 그리고 비용으로 자신에게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소금물 양치를 매일매일 식사 후에 하루에 3번 꾸준하게 실천하심으로 치아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